지금부터 생활안전 길라잡이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청주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양력은 이렇고요. 목차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사고 시 안전요령. 세 번째, 응급처치 요령. 네 번째, 관련 동영상 시청을 하겠습니다. 시청하실 동영상은 중간중간에 배치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요. 제천에서 일어났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9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2017년 12월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불법 주차만 없었더라면, 그날 비상구에 물건만 쌓여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을 무시해왔던 관행들의 근절을 시작해야 할 때,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근절해야 할 7가지의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 안전무시 관행 근절. 당신이 먼저 실천해주세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진 그 제천 화재 사고 현장인데요. 2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례입니다. 안전과 사고의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과 몸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이나 습관, 그리고 환경을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고란 그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상해를 말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보면은요, 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생긴 인적 요인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적 요인이 10%, 환경적 요인이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 발생의 그 연쇄 작용을 보면 불안정한 상태 및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고 인명 및 막대한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합이나 사회환경 내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이나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평소에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그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재해를 치료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사고 단계이기 전에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그 큰 인명과 생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전이란 그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고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상해를 의미하고요. 다음은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관련 동영상을 보신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판 취급 부주의. 이거 이렇게 끄면 돼요. 전열기기 취급 부주의.
바로 어르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화재 사고입니다. 가스 사용 전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모두 치웁니다. 포크를 돌려 불을 켤 때는 불이 완전히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스 사용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가스 사용 후엔 밸브를 잠그고 주기적으로 주방 세제 등을 이용해 가스가 새는지 점검해 봅니다. 가스가 새는 것을 대비해 하루에 10분 이상 환기를 시킵니다. 화재 예방법 간단하죠? 어르신 여러분, 예방법을 잘 지켜 가정 내 화재 안전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다음은 전기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열기구가 과열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콘센트 접촉 불량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합선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화재 예방법으로는요,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 제품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선을 잡아당겨 코드를 빼지 않고요. 전선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온 발생 장소 주위에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가스 화재는 밸브를 잠그지 않는 데서 나오고요. 가스를 켜놓고 끄는 것을 잃어버린 경우에 가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깁니다. 그리고 가스 사용 중 자리를 절대로 비우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화재인데요. 보일러나 난로, 주방기구를 오래 사용한 경우, 또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있는 경우 유리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리화재 예방법으로는요, 연소기구 사용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고요. 연소기구는 평평한 곳에, 평활한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연소기구 근처에는 불에 타기 쉬운 재료를 놓지 않습니다. 다음은 화재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강기를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등이 표시된 방향으로 대피를 하여야 되고요. 연기가 많이 찼을 경우에는 반드시 낮은 자세로 입을 막고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화재 시 응급 예방 동영상에 대해서 시청을 하시고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연이어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소화기 폭발 사고인데요. 우리는 아파트나 상가, 지하철 등에서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는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은 제대로 된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포커스온 1, 2부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갑식 소화기는 저장 용기 내에 분말 약재와 가압가스를 같이 추갑시키고 있다가 손잡이를 누르면 가압가스에 의해 약재가 방출되는 것이고, 추갑식 소화기를 보관 시에는 손잡이 부근 계기판의 바늘이 초록색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햇빛과 습한 곳을 피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추갑식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흔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계기판의 바늘이 초록색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줍니다. 다음으로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한 후 손잡이를 움켜쥐어 약재가 나오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나 건물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옥내 소화전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막상 화재가 발생했을 시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화재를 알리고자 발신기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 후 소화전 문을 열고 물이 나오는 부분인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2인 1조로 해 한 사람은 호스에 접힌 부분을 펴주고 다른 한 사람은 노즐을 가지고 화재 지점에 가서 물을 뿌릴 준비를 합니다. 남은 사람이 소화전함 개폐 밸브를 돌려 소화전을 개방합니다. 노즐을 잡고 불이 나고 있는 곳으로 향해 물을 뿌려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소화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든 이 투척용 소화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말 그대로 불이 난 지점에 소화기를 던져서 화재를 진화하고,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살충제를 사용하듯이 버튼을 눌러 소화액을 뿌리면 됩니다. 화재가 난 장소로 이동해서 투척용 소화기의 커버를 벗기거나 소화기를 빼낸 후 불을 향해 던져서 진화합니다. 스프레이형 소화기는 화재 지점 2에서 3m 앞에서 살충제처럼 버튼을 누르면 소화액이 분사돼 화재를 진화합니다. 다음은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핀을 뽑고요. 두 번째는 손잡이를 잡습니다. 세 번째는 호스를 잡고요. 네 번째는 골고루 방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재통을 꺼내서 불을 향해 던지되 벽을 향해서 던지면 되겠습니다. 유리화재의 경우에는 바닥이나 벽에 직접 던지고요. 목재화재의 경우에는 발화점에 직접 던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건물 화재 시의 응급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를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노즐과 호스를 꺼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전함의 개폐 밸브를 돌려서 개방합니다. 세 번째는 노즐을 단단히 잡고 불이 타는 곳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동영상을 보신 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급작스레 찾아오는 갖가지 사고와 신체 손상. 예견할 순 없지만 적절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 병원에 가기 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혀줍니다. 화상 연고를 충분히 바른 후 거즈로 덮어줍니다.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탈구나 골절의 경우 부목법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먼저 부목을 대기 전 손상 부위의 상태를 파악한 후 손상 부위 반대편에 부목을 대어줍니다. 부목을 사용할 때에는 손상받은 곳의 위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경우 응급처치입니다. 여보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의 경우 혼자 해결하기 힘들므로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119 좀 신고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보. 가볍게 흔들어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목이나 머리에 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할머니 눕혀봐요. 천천히. 환자를 평평한 곳에 수평되게 눕힙니다. 가슴 압박은 먼저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찾습니다. 양팔은 곧게 펴고 손꿈치를 이용합니다. 압박점에 한 손을 다른 손에 깍지 끼고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로 환자의 몸과 직각을 이루면서 30회 실시합니다. 성인의 경우 분당 100회 이상 120회 미만을 유지합니다. 무의식 환자의 경우 혀가 기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턱을 앞쪽으로 돌려서 혀를 앞쪽으로 오게 하면 기도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유지되어도 호흡이 멎으면 장기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어지므로 충분한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코를 잡습니다. 숨을 적당히 들이쉰 후 환자의 입으로 덮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일정하게 불어넣습니다. 입과 코를 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합니다. 호흡 1회당 약 5초에서 6초, 분당 10회에서 12회를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좋습니다.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합니다. 왜 그래? 음식물 섭취 중 기도가 막혀 말을 할 수 없을 경우 절대 등은 두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뒤에서 안듯이 잡고 한쪽 손을 말아서 주먹을 쥔 다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쪽이 환자의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에 중앙에 오도록 한 뒤 환자 복부를 등 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호흡할 때까지 5회씩 반복합니다. 괜찮아? 아이고 그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응급처치. 어르신들의 생명을 건져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그 현장 조사, 두 번째는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고요.
세 번째는 처치 및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그리고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가 있는 발생 장소를 명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수와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처치 및 도움으로는 의식이 있는 경우는 그 환자를 안심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식이 없을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의 심폐소생술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의식을 확인한 경우에 반응이 없으면 가슴을 압박하거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심폐소생술의 주의사항인데요. 환자의 위치를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놓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압박의 위치를 가슴 중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는 양손에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압박 자세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하고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펴니다. 압박 속도와 깊이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깊이는 5, 6cm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폐쇄했을 경우에는 하임리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명치 끝을 눌러서 힘을 주어서 압박을 하시면 기도가 열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응급처치 지혈법으로는요, 직접 압박을 하거나 간접 압박, 지혈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압박은 멸균 거즈나 천을 사용하고요. 간접 압박은 동맥 부위를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혈대를 이용한 벨트나 막대 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벨트를 이용하거나 꽉 조이는 물건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절 상해를 입었을 때는요, 골절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이나 드레싱을 하고요. 뼈가 밖으로 나온 경우는 뼈를 절대 밀어넣지 않습니다. 부목법은 그 혈액순환이나 운동 능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상처를 드레싱한 뒤 부목을 댑니다. 손상받은 위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 중에 화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화상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담급니다. 물집이 생기면 절대 벗기거나 터뜨리지 않는 것이고요. 로션이나 된장, 간장, 소주를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화상은 병원 치료를 통해서 받도록 합니다. 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인데요. 얼음 주머니를 대주고 벌침을 제거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도록 처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부위를 물로 씻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된장 등을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칼로 상처를 절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전 동영상을 보신 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폭발, 화재,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는 안전사고들. 여러 유형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빨리빨리, 대충대충, 부주의한 행동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희망을 절망으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지키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고령 운전자.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피해자 중 절반 이상 65세 이상.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1%가 노인 인구인 고령화 사회.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 체력 저하 등 신체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 그러나 노인 안전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기본 안전수칙만 지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생활이 곧 건강한 생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 및 청력이 저하가 되고요. 근육과 뼈 양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균형이 둔화가 되고요. 관절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예방법 숙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주, 든든하고 활기찬 청주, 녹색 청주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